사실은 고등학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런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해야 되는 문제인데 50원짜리 동전 2개와 100원짜리 동전 3개가 있는데 이 동전을 사용해서 거스름돈이 생기지 않도록 지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다면 봐야 돼요. 50원짜리를 뭐 할 수도 있냐면 하나도 안 쓸 수도 있고 1개 쓸 수도 있고 2개 쓸 수도 있고 100원짜리는 위로 올릴까요? 네. 하나도 안 쓸 수도 있고 1개 쓸 수도 있고 2개 쓸 수도 있고 3개까지 쓸 수 있죠. 그럼 이러다 보면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0원이 나오고 얘는 50원이 나오고 얘는 100원이 나오고 여기 0원, 여기 100원, 여기는 200원, 여기는 300원.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붙이는 겁니다. 그럼 그러다 보면 이제 케이스가 이제 달라지겠죠. 50원짜리 몇 개 썼냐, 100원짜리 몇 개 썼냐에 따라서 그 케이스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그 일일이 따지기에는 불편하겠죠, 사실은. 하나씩 다 따지려니까. 지금은 일단 해봐야 돼요. 아직은 여러분 배운 게 없어서 이걸 다 따져봐야 돼요. 50원짜리 1개, 50원짜리가 1개가 없을 때, 1개도 없을 때, 100원짜리가 1개도 없을 때, 100원짜리가 1개일 때, 100원짜리가 2개일 때, 3개일 때, 그 다음에 50원짜리가 1개 썼을 때, 그럼 100원짜리가 0개일 때,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일일이 다 계산한 다음에 나온 금액 중에 분명히 겹치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있겠죠, 당연히. 예를 들어 50원짜리를 2개 썼어. 그럼 얼마죠? 100원이고 100원짜리를 1개 써도 100원이죠. 지불 방법은 다릅니다. 50원짜리 2개 써서 2개를 사용하는 지불 방법과 100원짜리를 하나 쓰는 지불 방법은 다르지만 금액은 똑같겠죠. 근데 지금은 지불 방법을 묻는 게 아니고 지불 금액을 묻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나열한 다음에 겹치는 금액이 나오면 하나로 취급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오냐를 세야 되는데 좀 귀찮죠? 이걸 좀 다르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다르게 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지불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그럼 지불 방법의 수는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50원짜리는 지금 총 몇 개 있냐면 2개가 있고 100원짜리가 3개가 있잖아요. 그럼 50원짜리를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3가지입니다. 왜 3가지죠? 50원짜리 안 쓴다, 50원짜리 하나 쓴다, 2개 쓴다. 총 3가지예요. 그럼 100원짜리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안 쓴다, 1개 쓴다, 2개 쓴다, 다 쓴다. 그렇죠. 4가지겠죠. 근데 이거는 50원짜리 쓰면 100원짜리 못 쓰는 케이스인가요? 지금 우리 선생님 뭐 물어보냐면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는 2가지 이상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서는 50원짜리를 사용하는 사건, 100원짜리를 사용하는 사건 2가지 이상의 사건이 발생하면 이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할 건지 곱할 건지를 판단해야 되지. 해야 돼요. 근데 더하는 케이스는 무언가 하나를 사건 A를 예를 들어 50원짜리를 선택했어. 그럼 100원짜리는 선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케이스니까 더 세야 되지만 50원짜리 사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100원짜리도 사용을 해야 돼. 그러면 동시에 선택하는 케이스, 모두 선택하는 케이스니까 고배 개념이 성립해야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럼 이거는 고배 개념 아닐까요? 50원짜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100원짜리를 사용했다. 하나. 그럼 정답은 100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고배 개념이라 총 12가지가 나오지. 근데 그 중에 문제 보면 0원을 지불하는 케이스는 제외한다라는 뜻은 이 12가지 안에는 뭐도 있냐면 50원짜리 사용하지 않는다, 100원짜리 사용하지 않는다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걔를 빼내게 되면 11가지가 됩니다. 지불 방법의 수는 어렵지 않아요. 계산 처리 방법이 화폐 개수 있죠? 화폐 개수 플러스 1 걔를 반복적으로 곱하시면 됩니다. 50원짜리가 2개 그러면 화폐 개수 2 플러스 1 100원짜리가 3개 3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해됐나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지불 금액의 수예요. 지불 금액수랑 지불 방법수가 다른 이유가 아까 예를 든다면 여기서 50원짜리 2개를 쓰고 100원짜리 하나를 썼어요. 그럼 얼마가 되죠? 200원이 나오지. 그치? 근데 200원 만들 때 50원짜리는 사용하지 않고
100원짜리를 지금 상황상 두 개를 써도 똑같이 200원이 나와요. 그러면 집을 방법으로 본다면 50원짜리 두 개, 100원짜리 하나 쓰는 방법과 50원짜리 0개, 100원짜리 두 개 쓰는 방식은 같은 방식이에요? 다른 방식이에요? 같은 방법이야? 다른 방법이야? 집을 방법으로 본다면. 다른 방법이지. 근데 금액은 서로 똑같죠. 비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를 든다면 이거 편의점을 갔어요. 아저씨가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200원이네. 근데 이거 주머니를 뒤져. 근데 여기 50원짜리가 오른쪽에 두 개 있고 왼쪽에 세 개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가 200원 만들려면 여기 50원짜리 두 개랑 여기 100원짜리 하나 내서 이렇게 줘야지 아저씨한테. 여기 200원이요? 라고 하려 하다가 아니야 좀 이따 50원짜리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 100원, 차라리 100원짜리 두 개를 주자. 100원 두 개요? 내 딴에는 이게 다른 경우지. 근데 아저씨가 받는 돈은 200원이야 그냥. 난 어차피 200원 받으면 되는 거야 아저씨는. 그러니까 주는 약간 느낌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입장이 다른 거지. 주는 사람은 이렇게 줄까 저렇게 줄까 고민하지만 받는 사람은 어차피 200원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불 방법은 다르지만 지불 금액은 같은 케이스예요. 그럼 여기 있는 11가지 중에는 지금처럼 지불 방법이 다 다르다고 처리되는 경우에서 같은 돈의 케이스가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걸 빼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와서 우리가 이걸 계산할 때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았잖아. 일일이 다 나열하다 보면 계산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하다 보면 여기 겹치네? 두 번 겹치는 건 한 번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될 텐데 어차피 나열해서 답을 구한 게 아니긴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겹치는 금액이 어디서 겹치는지 파악하기는 좀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불 금액의 수를 구하려면 만약 돈이 지금처럼 작은 돈이 몇 개 모여서 그 다음 화폐 단위가 만들어지면 환전하시면 돼요. 환전이라는 단어 아시죠? 돈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 돈 바꿀 때는 그럼 작은 돈을 큰 돈으로 바꾸는 건가요?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꾼가요? 그러면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꿔서 환전하면 그때부터는 금액이 겹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큰 돈이 100원짜리잖아? 100원짜리 3개를 50원짜리로 환산하게 되면 몇 개가 되죠? 6개가 됩니다. 거기다 원래 기존에 50원짜리 몇 개 있었죠? 2개 있었죠. 그럼 결과적으로 총 100원짜리 3개, 50원짜리 2개라는 게 결론은 50원짜리 몇 개로 바뀌는 거예요? 8개로 바뀝니다. 맞니? 그러니까 위에 있었던 100원짜리 3개, 50원짜리 2개를 돈을 환전해서 50원짜리 8개로 바꿔놔요. 그럼 좀 전에 했었잖아. 지불 방법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지불 방법수는 화폐의 개수에다가 1을 더해. 그럼 50원짜리 8개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수는 원래는 9가지인데 돈을 안 쓰는 경우는 뺀다고 했으니까 1 빼면 몇 가지예요? 8가지예요. 그럼 이 돈 5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 3개를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수를 구하라면 11개가 정답이고 지금 문제같이 지불 금액수를 구하라면 8개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이 11가지 중에 3개가 겹친다는 뜻이에요. 얘처럼 이런 케이스에 3가지가 겹쳐 있다라는 뜻이죠. 아시겠죠? 지불 방법수를 구하시오.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또 해야 돼요. 이왕 설명한 김에 지불 방법수를 구하시오. 화폐 개수에다가 1 더하고 그 화폐가 여러 개면 그런 방식을 곱해서 답 처리하면 되고 지불 금액수를 구하는데 화폐가 안 겹쳐. 화폐가 안 겹쳐요. 50원짜리 하나밖에 없어. 100원짜리 3개야. 그럼 50원짜리 하나 가지고 100원 단위는 못 만들잖아. 그럼 이거는 화폐가 안 겹친다는 뜻은 금액이 중복될 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처럼 50원짜리 2개 합쳤더니 그 다음 돈이 100원이 되네? 그러면 금액에 중복이 발생한다는 뜻이니까 얘처럼 50원짜리 2개 붙이면 100원 하나와 같은 역할을 하다 보면 금액이 중복이 발생해요. 그럼 그럴 때는 환전, 큰 돈을 작은 돈 단위로 바꾸어서 총 작은 돈의 개수가 몇 개인지 세고 그다음에 지불 금액의 수를 구할 때는 여기 화폐 이때부터 환전을 하고 나면 실제로 지불 금액수는 지불 방법수와 같은 케이스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폐 개수 더하기 1 그럼 총 9가지. 근데 돈 안 내는 거 뺀다고 그랬으니까 돈 안 내는 케이스 하나 빼면 8개가 정답이 된다. 자, 가위바위보 문제. 3명이 가위바위보를 해요. 승부가 나지 않는 경우. 3명이 가위바위보 하는데 승부가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내야 되죠? 3명 모두 같은 것.
두 번째는 세 명 모두 다른 것. 세 명 모두 같게 내는 케이스는 뭐뭐 있죠? 만약 가위를 A, 바위를 B, 볼을 C라고 합시다. 그럼 세 명 모두 같은 게 내는 게 뭐 있어요? A, A, A 아니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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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C 이렇게 내면 되겠죠. 몇 가지? 세 가지겠어요. 그럼 세 명 모두 다 다른 걸 내는 케이스는 가위바위보로 본다면 가위 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바위를 내거나 볼을 내거나. 맞죠? 근데 첫 번째 사람이 가위 냈어? 두 번째 사람이 바위를 냈어요? 그럼 세 번째 사람은 볼을 내야 되죠. 첫 번째가 가위, 두 번째 사람이 보. 그럼 세 번째 사람은 바위를 내야 돼요. 몇 가지죠? 두 가지예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이 꼭 A를 내라는 법은 없잖아요. B를 낼 수도 있고 C를 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상황만 틀릴 뿐이지 경우의 수는 저런 게 3번 발생한다는 얘기죠. 6가지. 그럼 답은 세 명 모두 같은 거 내는 케이스 3가지. 다른 거 내는 케이스 9가지. 둘이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니 더한다. 비기는 케이스는 여기 6이죠. 네. 비기는 케이스는 9가지가 정답이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추가로 다른 것도 이왕 했으니까 다른 것도 해봅시다. 3명이 가위바위보를 해요. 승부가 나는 경우. 승부가 난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이기거나 누군가는 졌다는 얘기죠. 그럼 그 케이스는 몇 가지일까요? 자, 생각해봐. 3명이 가위바위보를 해.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2명이 같은 거예요? 1명이 다른 거예요? 아니에요. 아주 쉬워요. 3명이 가위바위보를 해.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봐. 주사위 1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6개죠. 9가지? 아니, 주사위. 아니, 저 승부 나는. 아니, 지금 이거 물어보잖아. 주사위 하나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지? 근데 주사위 하나를 더 던져.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36가지죠. 니네 확률 문제 풀고 있는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하니? 얘 6개, 얘 6개. 동시 고배 개념. 36개. 그럼 주사위를 3개 던지면 또 6을 곱해야 되니까 216까지. 27? 봐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3명이 가위바위보를 해지. 사람 3명 있어요. 이 3명이 가위바위보를 해. 물어봤어, 얘한테. 너 뭐 낼래? 몇 가지야? 3가지지. 너 뭐 낼래? 얘 뭐 낼래?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 돼. 모두, 아니,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는 게 아니고 다 내는 거니까. 몇 가지예요? 2명이 가위바위보를 하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총 9가지예요. 3명이 가위바위보를 하면 총 27가지 중에 승부가 안 나는 케이스, 비기는 케이스가 몇 가지라고요? 9가지. 그럼 그 9개를 빼면 승부가 난다는 얘기잖아. 그럼 몇 가지가 돼요? 18가지가 돼요. 이게 승부가 나는 케이스예요. 이건 했죠? 그때 했어요, 이거는. 자, 이런 거 잘 받아야 됩니다, 이런 거.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A, B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어요. 나오는 수를 각각 A, B라고 했을 때 다음 방정식 해가 정수가 되는 걸 찾는데 방정식 해를 구하는데 이 A가 0이 될 수 있나요? 왜 0이 될 수 없죠? 이게 만약 1차 방정식 그러면 A는 당연히 0이 될 수 없죠. 근데 앞에 1차란 말이 붙었어요? 안 붙었는데 왜 A는 0이 안 되는 거예요? 1차가 아니면 A가 0이 돼도 되는 거 아니야? 왜 A는 0이 될 수 없죠? 주사위 눈금인데 어떻게 0이 나와? 주사위 눈금 1, 2, 3, 4, 5, 6이잖아. 0이 아니란 얘기는 양변을 A로 나누어서 X의 해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X의 해지? 근데 그 해가 무슨 수? 정수가 되어야 되는데 정수 중에도 무슨 정수예요? 양의 정수. 자연수겠죠. 그럼 A, B는 다 자연수들인데 자연수분의 자연수에서 정수가 나온다는 뜻은
이 숫자는 자연수여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A는 B의 약수가 돼야 되고 B는 A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안 그러니?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야. A가 3이야. 근데 B는 1이야. 이게 X가 정수인가요? 아니잖아. 이런 건 안 되잖아. 근데 이런 건 된다는 얘기죠. 분모는 2, 분자는 4. 이거 정수 맞잖아요. 분자는 분모의 배수, 분모는 분자의 약수. 이게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이제 뭐 해주냐면 이렇게 표를 작성하면 돼요. 여기 A, 여기 B. A가 1이었다 칩시다. 우리는 이걸 구하는 거예요. X의 해를 구했더니 A분의 B 값이 지금은 해인데 이게 정수가 돼야 돼. 근데 A가 1이야. 그럼 B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다 되죠? A가 2라면 B가 될 수 있는 숫자는 2, 4, 6. 3이면 3, 6, 4면 4, 5면 5, 6이면 이렇게 되네요. 여기 몇 가지예요? 6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1가지, 1가지. 됐어요? 동시에 나올 수 없죠. A가 1인 동시에 뭐 A가 2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럼 이 사건의 경우의 수를 다 더하면 되겠네요. 9, 11, 12, 13, 14.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같이 5개 전구가 있고 이건 쉽습니다. C 정도 레벨이 아니에요, 사실은. 전구를 켜거나 꺼서 신호를 만들 때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를 구하는데 아까 이거랑 비슷해. 3명이 있어. 사람 3명이 있어. 그 3명한테 내가 물어봤어. 가위바위보 할까? 가위바위보 할 때 얘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야, 너 뭐 낼 거니? 3개, 3개, 3개 다 곱한다. 이런 느낌이지? 그럼 얘는 전구잖아. 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나 신호 만들려고 하는데 너 신호 뭐 할 거야? 그랬더니 신호를 만들 때 뭐밖에 없다고 그래요? 켜지거나 꺼지거나. 그럼 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죠? 2가지예요. 얘 켜지거나 꺼지거나. 동시에. 그죠? 그럼 얘 켜졌다고 해서 얘네가 꺼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 선택하면 나머지가 선택이 안 되는 케이스가 아니지. 다 선택해야 되는 케이스잖아. 고백 개념이면. 그럼 2를 5번 곱하면 32. 근데 문제 보면 끝에 잘 봐야 돼. 모두 꺼진 경우는 신호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1 빼야 되고 모두 꺼지는 케이스 하나 빼야 되고 근데 얘는 모든 꺼진 경우도 신호로 생각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32. 그러니까 끝을 잘 읽어야 돼. 1을 빼야 될 때는 끝에 모두 꺼진 경우는 신호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1을 빼야 되고 그런 말 없으면 32가 정답이고.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6번. 자, 부모와 자녀 3명 총 5명의 공원 의자에 앉아요. 근데 부모님은 부모님끼리, 자녀는 자녀끼리 이웃해서 앉아야 된답니다. 자, 아빠, 엄마, 자녀 1, 자녀 2, 자녀 3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부모님은 부모님끼리 이렇게 두 분이서 모여서 사진을 찍을 거고 나머지 자녀 3명은 또 이렇게 서로 모여서 사진을 찍을 거예요. 그럼 이웃한다는 말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몇 명이 됐든 간에 한 사람으로 취급하죠. 한 사람. 여기도 한 사람. 결론은 두 사람은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니까 2 곱하기 1이에요. 두 집단. 여기는 만약 A집단, 얘를 B집단 보면 이 A집단, B집단을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는 AB 아니면 BA 두 가지예요. 그럼 집단은 배열했는데 여기서 다시 뭘 더 곱해야 되죠? 여기 A집단 안에 아빠하고 엄마가 계시는데 이웃한다고 그래서 꼭 아빠가 먼저 엄마가 나중은 아니잖아. 두 분이 자리를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이 두 사람의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인 2 곱하기 1만큼 더 계산해야 되고 곱하기 여기는 자녀 셋이 있잖아. 자녀 셋이 꼭 1, 2, 3번 순서대로 앉을 필요는 없죠. 그렇지? 1, 2, 3, 1, 3, 2, 2, 1, 3, 2, 3, 1, 3, 1, 2, 3, 2, 1 자리 바꿀 수 있죠. 몇 가지? 3명의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인 6가지. 정답은 2 곱하기 2 곱하기 6 총 24가지가 있더라. 야, 0, 1, 2, 3의 숫자가 각각 하나 적게 4장 카드에서 3장을 뽑아 3자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차례대로 작은 수로 배열했을 때 15번째 오는 수를 구하랍니다. 15번째니까 가장 작은 것부터 세야 되겠죠? 그럼 가장 작은 수는 얼마예요? 이 숫자 배열 중에 가장 작은 거. 0. 1. 2.
이게 세 자리야? 네? 이게 세 자리야? 네. 이거 두 자리 아니야? 12? 0은 숫자 취급 안 해주십니까? 그럼 맨 앞자리에 있는 건 숫자 취급 안 하는 거죠. 맨 앞자리 0은 네, 자릿수를 만들 때 숫자로 의미가 없는 거죠. 아니 의미 없어도 0도 지금 앞자리에 숫자를 줬다 하지 않습니까? 신임이 숫자를 숫자를. 네, 의미 없는 숫자도 앞자리에 지금 쓸데없는 숫자. 사람으로 본다면 이민준 같은 스타일. 네. 네. 자, 그래서 맨 앞자리에 오면서 숫자 가장 작으려면 1이 먼저 와야 될 테고 그 다음은 0 오고 지금은 서로 다른 카드를 3장 뽑는 거니까 011이 될 수는 없고 이렇게 되겠죠? 012. 근데 이렇게 세 가지 012, 102, 103, 그 다음은 120 이렇게 세 가지 되겠죠? 이거 언제 15번을 셉니까? 그러니까 이러기보다는 이제 상황상 분류를 할 필요가 있겠죠. 맨 앞자리에 어쨌든 1이 왔을 때 그 나머지 두 자리 오는 케이스로는 총 몇 개수를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1이 왔고 이 두 번째 자리부터는 0이 와도 상관없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는 카드 개수는 몇 개죠? 3개죠. 그 다음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카드 개수는 2개죠. 6가지네요. 근데 15번째면 아직 멀었죠. 그럼 맨 앞자리에 2가 온다는 케이스에서 다시 뒤에 있는 두 자리 더 만들어서 세 자리 수를 만들 때 2 빼고 이번에는 2를 빼고 그럼 10자리에 올 수 있는 카드 개수는 3개 그 다음에 1자리에 올 수 있는 카드 개수는 4개 중에 2개 뺐으니까 2개 얘도 6가지.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12가지예요. 그럼 15번째인지 얼마 안 남았죠? 이제부터는 배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맨 앞자리에 3이 오고 3 오면서 가장 작은 숫자는 301이죠? 이게 몇 번째냐면 13번째예요. 그럼 14번째는 302죠. 이게 14번째. 그럼 15번째는 뭐예요? 15번째는 310. 네, 이게 15번째. 그 정답은 312.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되겠네요. 기분하네요. 응? 전화 일어나서 기분해요. 문제에 집중 안 하고 있었니? 학생 4명, 여학생 3명 중에 대표 1명과 남학생 부대표 하나, 여학생 부대표 하나. 그러니까 대표는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는데 부대표는 일단 공평하게 남자 1명, 여자 1명 뽑겠다는 뜻이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대표를 남학생을 뽑았을 때와 대표를 여학생을 뽑았을 때가 상황이 그 다음이 달라져요. 그 다음이 뭐냐면 대표를 남학생으로 뽑았을 때 남아있는 남자의 인원은 몇 명이 남죠? 3명이 남고 여학생은 3명이 남아요. 근데 대표를 여학생을 뽑고 나면 남아있는 남학생은 4명이 되고 여학생은 2명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인원이 달라졌잖아. 네. 그럼 상황이 다르니까 경우의 수를 다르게 선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첫 번째 케이스, 대표를 남학생 뽑는 케이스는 몇 가지예요? 남자 4명 중에 1명 뽑는 거잖아. 몇 가지 케이스죠? 4가지 케이스겠죠. 남자 4명 있으니까. A번 남학생, B번 남학생, C번 남학생, D번 남학생. 4명 중에 1명 뽑는 케이스니까 경우의 수는 4가지. 곱하기 여기는 대표고 이제 부대표를 뽑아요. 그럼 부대표를 뽑을 때는 이렇게 뽑으라는 얘기잖아. 남학생 중에 1명의 부대표, 여학생 중에 1명의 부대표. 그럼 남학생 3명 중에 1명 부대표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곱하기 여학생 3명 중에 1명의 부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는 다시 3가지. 4, 9, 36. 그럼 이 케이스를 본다면 처음부터 대표를 여학생을 뽑는 겁니다. 그럼 대표 여학생 3명 중에 대표 1명 뽑는 케이스는 3가지. 곱하기 마찬가지죠. 앞에는 대표, 뒤는 부대표로 뽑게 했으니까 그럼 뒤에 부대표는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남아있는 상황을 봐야 되겠죠. 남자 4명 중에 1명의 부대표 뽑는 케이스 4가지. 여자 2명 중에 1명의 부대표 뽑는 케이스 2가지. 됐나요? 24가지. 그럼 위에 있는 경우의 수와 아래에 있는 경우의 수는 더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동시에 발생한지를 봐야 되겠죠. 위 상황과 1번 상황과 2번 상황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덧셈하는 겁니다. 정답은 60까지가 정답이 됩니다. 같이 반원이 8개 점을 찍고 이 중에 3개 점을 이어서 삼각형 만들 때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를 구하시오. 이 문제는 이런 거랑 좀 대비가 되죠? 비교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원 위에 8개 점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A, B, C, D, E, F, G, H. 자, 이렇게 놨다 칩시다. 왼쪽 풀기 전에 오른쪽부터 먼저 푸는 거예요. 지금처럼 어느 세 점도 일직선상에 있지 않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 점들은 전부 다 원으로 배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든 거니까. 이렇게 되면 어느 세 점도 일직선상에 놓이지 않아요. 그럼 이랬을 때 만들 수 있는 총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삼각형이라는 걸 뽑아내려면 D 알파벳이 몇 개 뽑혀야 돼요? 8개 점 중에 삼각형 만들려면 점 몇 개 뽑아야 돼요? 3개 뽑아야지 당연히. 그치? 점 3개. 삼각형 땡땡땡 점 3개 뽑아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뽑을 수 있는 케이스는 첫 번째 꼭점에 뽑을 수 있는 케이스는 몇 가지죠? 8개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어디 뽑을까? 경우의 수가 8가지잖아요. 그 다음은 7개. 그 다음은 6개인데 이 뽑아낸 3개에서 중복이 발생하지 않아. 그럼 이게 답이야. 근데 중복이 발생해. 그럼 뭐 해야 되죠? 어떤 숫자로 나누어야 돼? 그 2개가 중복이 발생하면 선분이나 직선 이런 케이스는 앞뒤 2개 자리 바꿀 때마다 중복이 나오니까 2로 나눈다고 그랬고, 이거 저번 시간에 설명했었어요. 지금쯤 3개, 직접 구분이 안 되는 대표 3명, 아니면 삼각형처럼 앞뒤 구분이 없는 3개를 뽑아낼 때는 뭘로 나누라고 그랬죠? 6으로. 왜 6으로? 이 3개가, 이 3자리 꼭지점이, 이 3개의 꼭지점이 서로 자리 바꿈하는 케이스. 그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 6으로 나누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6으로 나눈다. 이렇게 돼야 삼각형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약분되고 총 경우의 수는 56가지가 정답이에요. 이 상황이라면 56가지라는 얘기죠. 근데 얘랑 얘랑은 다른 게 오른쪽은 어느 세 점도 일직선상에 놓이지 않는 원인 거고 왼쪽은 반원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4개의 점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여기 삼각형 만들 때 분명히 세 점 뽑아낼 때 이렇게 뽑아도 되잖아. 삼각형 ABC 이렇게. 그럼 이 56개 안에는 점 3개 뽑을 때 순서 없이 A, B, C 이렇게 3점을 뽑겠다는 것도 이 56가지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그림에서는 삼각형 그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왼쪽 그림 보세요. 왼쪽 그림에서 점 A, B, C를 뽑아서 이렇게 이으면 삼각형이 됩니까? 이건 선이 되지 삼각형이 되지는 않잖아.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르게 풀겠다고 그럼 어떻게 되죠? 상황을 얘처럼 또 구하려면 분류해야 됩니까? 분류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분류하냐면 이렇게 곡선 부분에서 점 3개 뽑는 케이스. 그 다음은 또는 이런 곡선 부분에서 점 2개 뽑고 밑에 있는 직선 중에서 점 하나 뽑는 케이스. 또는 위에는 곡선에서 점 하나 뽑고 밑에 있는 직선 중에서 점 2개 뽑는 케이스.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삼각형. 이렇게 연결해도 삼각형. 이렇게 연결해도 삼각형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하기는 상황상 이렇게 분류하라 뜻인데 이거 일일이 계산하기는 좀 불편하지. 어려운 건 아닌데 좀 불편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왼쪽에 했던 이 방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반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얘처럼 그냥 원이라고 생각하자는 얘기죠. 일직선상에 세 점이 놓이지 않는 이런 케이스에서 본다면 요 계산이죠. 총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는 56개인 거야. 단 56개가 다 만들어지지 않겠지. 빼는 거예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케이스. 이 상황에서 이 4개 점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이지 않고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놓여서 삼각형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다면 총 56개의 삼각형이 나오는데 안 되는 상황이 뭐냐는 거죠. 그럼 안 되는 상황이 뭐예요? 핵심은 이거다. 여기서 56개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8개의 점 중에
3개의 점을 선택하는 거잖아. 8개 점 중에 3점 뽑아서 삼각형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왼쪽 봤을 때 안 되는 케이스면 그 8개 중에서도 여기 있는 4개 점에서 4개 중 3개를 선택하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지. 이걸 빼는 거예요. 4개 중에 8개 중에 3개 선택할 때는 8개 중에 3개니까 8 곱하기 7 곱하기 6을 6으로 나눴죠? 그럼 4개 중에 3개 선택하는 케이스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아닐까요?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이런 개념이니까. 이걸 뭘로 나눠요? 똑같이 6으로 나눠야죠. 선택하는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약분하면 4가 남죠. 그래서 56 빼기 4 정답은 52. 네, 이렇게 정답돼서 삼각형 개수는 총 52개의 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문제를 바꿔도 돼. 네가 편하게 문제를 이제 바꿔놓고 연습해도 돼요. 바꾼다고요? 어떻게 해요? 얘를 이렇게 그려. 반원 그렸죠? 똑같이 8개인데 이번에는 위에다 점 3개 찍고 이렇게 아래다 점 5개를 찍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아까 하나씩 하기 힘드니까 아까 같은 계산법, 이게 반원이 아니고 원 위에 삼각형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8개 중에 하나, 7개 중에 하나, 6개 중에 하나, 점 3개 선택하되 삼각형 꼭점 3개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6으로 나눈다. 됐나요? 빼기, 단, 얘는 자유롭게 삼각형 그릴 수 없죠. 여기서는 삼각형이 안 나오잖아. 몇 개 중에? 5개 중에 몇 개 선택하는 케이스? 3개 선택하는 케이스에서는 삼각형이 안 그려져요. 그럼 5개 중에 3개 뽑는 거니까 처음에는 5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맞아요? 이거 뭘로 나눠야 돼요? 6으로. 56 빼기 여기는 10, 46개. 아셨습니까?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10번. 시각장애인 분들이 사용하는 점자에는 지면이 볼록 튀어나온 점을 찍어 손가락 끝에 촉감으로, 이분들이 눈이 이제 안 보이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점자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나도 잘 몰라. 이런 거 보고 그냥 확인만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여기 톡 튀어나왔네? 6개 점, 이렇게 6개, 위에 2개, 가운데 2개, 밑에 2개. 6개 점 중에 어디가 볼록 나온 거야. 그럼 그 볼록 나온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 이제 찾는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와 같이 6개의 점으로 나타낼 수 있는 문자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를 물어보는 건데, 이거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문자를 어떤 문자로 배열되어 있는지, 어디가 튀어나오면 어떤 문자를 읽을 건지에 대한 예를 보여준 거고, 지금 네가 해야 될 거는 원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원의 형태로 6개 점이 있는 거죠. 그지? 근데 이걸 가지고 문자를 나타낼 때 처음에 아까랑 비슷해. 처음에 있는 이 동그라미, 이 점한테 물어봐요. 나 문자를 표현할 건데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건 2개 중에 하나야. 안 튀어나와 있거나 튀어나와 있거나. 아까 정구 문제 있죠. 너 꺼져 있거나 켜져 있거나. 너 안 튀어나와 있거나 아니면 볼록 튀어나와 있거나. 얘 경우수 몇 개죠? 2개예요. 얘 2개. 얘 2개. 얘 2개. 얘 2개. 얘 2개예요. 그럼 이가 몇 번 곱해죠? 6번. 64. 근데 마지막을 잘 읽어야 돼. 마지막에 혹시 이럴 수도 있잖아. 우리가 이거 점자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걸 문자로 취급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우리는 규칙을 모르니까 문제를 보고 확인해야 돼요. 맨 끝을 봐야 되겠죠? 단, 점이 모두 튀어나오지 않은 경우는 문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우 평평한 평면이니까 이거는 문자로 취급하지 않는다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얼마 빼야 되죠? 1 빼야 돼. 왜? 튀어나와 있냐를 O, 튀어나오지 않냐를 X로 본다면 계속 X만 있는 거예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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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 64가지 안에는 모두 다 X도 있다는 얘기죠. 그걸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답은
63가지.